정호 씨는 63세. 은퇴한 후에도 작은 건물 몇 채와 적금을 관리하며 딸과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선물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였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늘 마음속에 다짐했다.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가진 만큼 가족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다. 딸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정호 씨는 곧바로 마음을 정했다. 집을 사주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며 딸과 사위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는 이를 부모가 할 최소한의 의무라 여겼다.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챙기는 과정은 처음에는 자연스러웠다. 사위 민수 씨는 처음에는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점차 권리의식으로 변해갔다. 민수 씨는 이제 작은 충고에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정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인내심이 천천히 시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민수 씨는 이제 단순한 배려받는 사위가 아니라 결과를 직접 겪어야만 배우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정호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좋다. 이제 내가 직접 보여주마.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노트와 가계부를 펼쳤다. 그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해준 것만 믿고 안일하게 살지 못하게 할 차례다. 그는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직접적인 통제나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호 씨의 집 안에는 고요하지만 묘하게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그 공기 속에는 사랑과 경고, 그리고 삶의 지혜가 혼합된 묘한 향이 배어 있었다. 정호 씨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사위는 삶의 참맛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통제나 화풀이가 아닌 인생의 가장 깊은 교훈이 될 것임을. 몇 달이 지나자 민수 씨의 생활은 점점 자유분방해졌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즐기며 돈을 쓰는 일이 잦아졌다. 장인어른이 제공한 생활비와 주택이라는 안정장치 덕분에 민수 씨는 마음껏 계획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이대로 두면 내 딸과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는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정호 씨는 어느 날 저녁 딸과 민수 씨를 거실로 불렀다. 벽난로 앞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민수야, 내가 요즘 하는 짓 잘못됐어. 민수 씨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한쪽 팔을 꼬고 귀찮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장인어른,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은 제 방식대로 살아야죠. 정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민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과는 달랐다. 한쪽 구석에는 단호함과 결연함이 묻어나 있었다. 허튼 짓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친구들과의 사교, 투자라며 무턱대고 하는 것들. 내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미 곤두박질 쳤을 거다. 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장인어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그 순간 정호 씨의 내면에서는 오랜 인내심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화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좋다. 이제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해준 도움만 믿고 살 수 없게 만들어야지.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생활비 지급과 주택관리 방식을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했다. 민수 씨가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불평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장인어른,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는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 유지비, 주택관리 하나하나가 민수 씨를 압박했다. 정호 씨는 그저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조언의 실마리를 건넸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책을 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직접 겪어봐야 맛을 아는 법이지. 돈과 집만 있다고 편안함을 배우는 게 아니야. 불빛 아래 장인어른의 얼굴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의가 비쳤다. 이제 민수 씨는 단순한 지원받는 사위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배우는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정호 씨는 이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라 판단했다. 단순한 경고나 말은 민수 씨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제는 민수 씨가 직접 결과를 마주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는 단계였다. 그는 생활비 지급 방식을 조금씩 조정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무작정 주던 방식에서 필요한 지출과 계획을 스스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주택관리도 단순히 유지보수 비용을 주던 것이 아니라 청소, 수리, 관리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처음 민수 씨는 당황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이죠? 정호 씨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편안함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질 때 진짜 편안함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거다. 민수 씨는 억울해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호 씨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단호함이 공존하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식비, 자동차 유지비 하나하나가 그의 계획을 위협했다. 친구들과의 외출이나 사교 생활도 이전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지출과 계획이 겹치면서 민수 씨는 자신의 무책임함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호 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했다. 민수 씨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편하게 지내온 건 다 장인어른 덕분이었지.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구나. 정호 씨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과정은 민수 씨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단순한 처벌이나 화풀이가 아니라 삶의 교훈을 직접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다. 며칠 후 민수 씨는 처음으로 집 관리와 생활비를 직접 계산하며 실수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작은 지출 하나, 세금 납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서재에서 노트를 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편안함 속에서 배우는 법은 없어.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진짜 맛을 아는 법이지. 민수 씨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겸손과 반성의 기운이 나타났다. 그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장인어른이 던진 삶의 시험이 그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정호 씨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조금 더 지켜보자. 스스로 부딪히고 넘어질 때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될 테니까. 몇 달이 흘렀다. 민수 씨의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호화롭게 즐기던 시간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집 관리, 금융거래, 생활비 계획, 세금 납부 등 현실적인 책임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지만 조금씩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과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구나.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 이 모든 게 책임과 선택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정호 씨는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구나. 인생의 맛은 편안함 속에서 배우는 법이 없지. 그날 정호 씨는 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딸아, 이제 민수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 내가 해준 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깨닫는 교훈이라는 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님. 이제야 사위도 저도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저녁 식탁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계좌 이체를 잘못 입력해 전기세를 늦게 납부하게 되었다. 처음 같으면 누구를 탓했을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계산을 다시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책임과 결과를 체감했다. 그리고 그 책임 속에서 오는 작은 성취감과 보람을 맛보았다. 정호 씨는 민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이제 알겠구나. 내가 해준 것만 의지해서 살아서는 진짜 인생의 맛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장인어른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젊은 시절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경험과 책임을 통해서만 참 맛을 느낄 수 있어. 돈과 편안함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법이지. 민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장인어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인어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편안함만 쫓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진짜 배워가는 중이구나. 그게 바로 인생의 참 맛이지. 그 순간 거실에는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 민수 씨는 이제 장인어른의 단호함과 사랑을 이해했고 장인어른은 민수 씨가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며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다. 민수 씨가 직접 책임을 지며 인생의 참 맛을 깨닫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불만과 반발이 공간을 채우지 않았다. 대신 신중함과 겸손, 그리고 존중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어느 저녁 거실의 전등 아래에서 민수 씨가 장인어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몰랐습니다. 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장인어른이 해주신 게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저를 가르치려는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호 씨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따뜻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랜 세월 쌓아온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인생이란 직접 겪어야 배울 수 있는 법이니까. 민수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는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장인어른의 뜻을 존중하며 더 이상 허튼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단순히 돈이나 집으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걸 이제 알았겠지?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거란다.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이제야 우리 집안도 조금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후 민수 씨는 작은 실수조차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전기세 납부를 실수하더라도 그는 먼저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주택 관리와 생활비 계획 역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호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내 딸과 사위 모두 조금 더 성숙해졌구나. 내가 해준 도움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어. 삶의 교훈을 전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지.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음식은 평범했지만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수 씨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장인어른의 뜻을 존중하며 나만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겠다. 편안함만 쫓던 과거는 이제 끝이다. 정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관계야.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날 이후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 관계를 넘어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발전했다. 장인어른은 더 이상 단순히 생활비를 챙겨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민수 씨는 이제 삶의 책임을 스스로 지며 장인어른의 지혜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위가 되었다. 가족 안에는 작은 평화와 균형이 자리 잡았다. 화해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모두는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은 노년의 삶 속 지혜와 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정호 씨는 어느새 64세,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족과 주변을 살피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사건이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았다. 민수 씨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확인한 셈이었다. 서재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정호 씨는 오래된 책상에 앉아 자신이 쓴 노트들을 하나씩 펼쳤다. 숫자와 계산, 메모 사이사이에 적힌 문장들이 그의 지난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겪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이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결국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야. 민수 씨는 이제 단순히 생활비를 받는 사위가 아니라 책임과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며 성장한 청년이 되었다. 정호 씨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삶이란 직접 경험하고 실수하고 또 깨닫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정호 씨는 딸과 민수 씨에게 말했다. 딸아, 민수야. 내가 해준 것과 내가 해주지 않은 것 사이에서 배우는 게 인생이지.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사람은 비로소 성숙해진단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장인어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혼내고 지도해 주신 것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는 거려. 정호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인생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별빛이 이제는
인생의 길잡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 내가 준 사랑과 경고, 그것 모두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이런 지혜를 가족에게 전하며 살아야겠다. 정호 씨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노년의 삶을 살아갔다. 민수 씨는 이제 장인어른의 지혜를 존중하며 작은 갈등에도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정호 씨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다. 이제 알겠다. 진정한 노년의 삶은 남을 돕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지혜를 경험과 교훈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걸. 이게 바로 삶의 참맛이다. 그 순간 집안에는 말없이도 이해와 존중,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장인어른과 사위 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수 씨는 이제 과거의 방황과 무책임함을 완전히 뒤로한 상태였다. 생활비를 당연하게 받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집안일을 챙기며 예산과 지출을 관리했다. 단순히 장인어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수 씨는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누리던 편안함과 자유는 결국 책임과 성숙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걸. 그의 생각 속에는 지난 몇 달간 겪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떠올랐다. 이제 민수 씨는 작은 실수조차 스스로 해결하며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호 씨는 이를 지켜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성숙했구나. 내가 해준 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어. 스스로 깨닫고 배울 기회를 준 거지. 이날 저녁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딸은 장인어른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집안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것에 있단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 이제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허튼 짓은 이제 끝입니다. 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잠잠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내가 스스로 삶을 배우고 책임지는 법을 이해했구나. 그게 바로 인생의 참맛이지.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이상 긴장과 불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민수 씨는 장인어른의 지혜를 존중하며 행동하고 장인어른은 민수 씨의 성숙을 인정하며 마음속 평화를 느꼈다. 정호 씨는 저녁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완벽한 균형이 찾아왔구나.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지혜다. 그 순간 집안에는 말없는 안정과 조화, 그리고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다. 민수 씨는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성장했고 정호 씨는 노년의 삶 속에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실현하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존중과 평화를 경험하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호 씨는 서재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도 차분하게 내려앉았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경험한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수 씨와 딸은 거실에서 소소한 집안일을 챙기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과거에는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호 씨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결국 겪고 배우고 나누는 과정이구나. 내 삶의 지혜도 이렇게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지. 그는 몇 년 전 장남과 며느리에게 생활비와 주택을 제공하며 걱정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진짜 도움은 경험과 책임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수 씨는 이제 스스로 집안과 생활을 관리하며 작은 갈등이나 실수에도 냉철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인어른의 지혜를 배우고 존중하게 되었다. 딸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호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법이야말로 내가 바랐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다. 그날 저녁 가족은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았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말없이도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안정감은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도 가졌다. 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노년의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해온 선택과 가르침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다니 이것이야말로 삶의 참 의미지. 그 순간 민수 씨는 장인어른에게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 이제야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삶을 책임지는 것,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내밀었다. 좋다. 이제 내가 진짜 성숙했음을 느낄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가족과 삶의 균형이다. 집안에는 말없이도 평화와 조화, 그리고 삶의 지혜가 스며드는 순간이 흘렀다. 장인어른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지원자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교훈을 나누는 존재로서 가족 속에 자리 잡았다. 민수 씨와 딸은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서재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완전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가족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최고의 교훈이다. 늦가을의 바람이 부드럽게 집안을 스쳤다. 정호 씨는 서재에서 오래된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지난 세월과 최근 몇 달간의 일을 돌아보았다. 주택을 구입해주고 생활비를 챙겨주고 때로는 단호하게 지도하며 스스로 깨닫게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었다. 정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참 묘하구나. 내가 해준 도움보다 내가 참고 지켜본 시간이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되었구나. 민수 씨는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며 작은 갈등이나 문제에도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사위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허튼 짓을 일삼지 않았다. 딸은 장인어른과 민수 씨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진정으로 안정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이렇게 값진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마음이란다. 그게 바로 가족이 가져야 할 지혜이지.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범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더없이 풍요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지난날의 갈등과 오해는 이제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되었고 사위와 딸은 서로 존중하며 가족 내 균형을 잡아갔으며 장인어른은 노년의 삶 속에서 지혜와 만족,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정호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것도 스스로 배우는 것도 결국 서로를 성장시키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참 의미를 얻는 거구나.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합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 그리고 깨달음이 바로 삶의 지혜였으므려. 정호 씨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다. 이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해졌구나. 삶이란 결국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야. 그 순간 집안은 말없이도 평화와 조화,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장인어른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민수 씨는 책임감을 배우고 성숙해졌으며 딸은 부모와 배우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삶의 한 장을 완전히 이해했구나. 노년의 지혜는 경험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란 걸. 그리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이 내 남은 삶의 가치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말없이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느껴지는 평화와 존중,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물린 순간이었다. 늦은 밤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의 등불은 은은하게 켜져 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긴 하루를 돌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인생이란 단순히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민수 씨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허튼 짓이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 경험임을 깨달았다. 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가족의 변화에 미소 지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진정한 평화를 찾았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구나. 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돈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경험과 책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사랑 속에 있는 법이지. 그날 밤 집안에는 말없는 평화가 흘렀다. 장인어른은 노년의 지혜와 삶의 교훈을 온전히 발휘하며 만족과 평화를 느꼈고 민수 씨는 스스로 책임을 지며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났으며 딸은 부모와 배우자를 이해하며 가족 내 균형을 체감했다. 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남은 인생, 이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며 살아야겠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교훈이자 가장 큰 선물이다.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부드럽게 비쳤고 은은한 바람이 집안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갈등과 혼란, 오해는 이제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되었고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새로운 균형을 이루었다. 그 순간 라디오북을 듣는 청취자들은 말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삶의 참맛은 경험과 책임 속에서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이야기의 끝에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삶의 무게를 느끼고 사랑과 지혜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 정호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그의 인생 그리고 가족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교훈과 여운은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여운으로 자리했다. 정호 씨는 새벽 공기가 서늘한 날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 딸과 민수 씨가 처음 만났던 순간, 가족과 함께했던 웃음과 눈물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나는 몰랐지 세상이 단순히 편안함과 안정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때로는 사랑도 재산도 지혜도 직접 겪어야 그 가치를 깨닫는 법이구나. 민수 씨가 주택과 생활비를 받으며 방황하던 시절 정호 씨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동시에 기다림과 관찰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순간은 분명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민수 씨는 이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했고 딸은 부모와 남편을 이해하며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 정호 씨는 한참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손을 모으고 속으로 결심했다. 인생이란 결국 우리가 겪은 모든 시행착오와 실수 속에서 얻는 지혜로 완성되는 거구나. 단순히 돕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리고 지켜보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구나. 그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고 낙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떨어졌다. 그 순간 정호 씨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이해했구나. 사랑과 갈등,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지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자 후세에 남길 교훈이다. 민수 씨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정호 씨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장인어른, 모든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 삶과 인생의 책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까지요. 정호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좋다. 이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해졌구나. 경험과 사랑 속에서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 맛이란다. 그날 새벽 집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말없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가족의 이해와 존중, 삶의 지혜가 묻어났다. 정호 씨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이 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며 살아야겠다. 그것이 나의 노년이 가져야 할 진정한 행복이자 가치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로 스며들었다. 정호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과 가족과의 모든 순간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주택을 구입하고 생활비를 챙겨주며 때로는 엄격하게 지도했던 순간들, 허튼 짓으로 스스로 길을 잃던 민수 씨와의 갈등,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삶의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과정이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경험과 책임, 그리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을. 민수 씨는 거실 한쪽에서 정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장인어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 삶의 책임, 그리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요.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지혜였습니다. 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호 씨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좋다. 이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해졌구나. 삶이란 결국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법이란다. 집안에는 말없이도 평화와 조화, 이해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과거의 갈등과 오해는 이제 추억으로 남았고,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호 씨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남은 인생, 이 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며 살아야겠다. 경험과 책임, 그리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교훈이자 가장 큰 선물이다. 그날 아침 햇살 속에서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 없이도 느껴지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 장인어른, 사위, 그리고 딸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성장했음을 서로의 눈빛 속에서 확인했다. 라디오북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졌다. 삶의 참맛은 경험과 책임 속에서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다. 정호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지만 그 여운과 울림은 청취자들의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남았다. 인생의 갈등과 성장, 사랑과 지혜, 책임과 선택,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삶의 완전한 교훈과 따뜻한 여운으로 자리 잡았다.